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너무 암울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3012.95선에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913.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둘다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 매서웠다는 점 눈여겨볼 만하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엔 제 예상과 맞게끔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음, 제 생각이 이렇게까지 크게 매도를 할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를 많이 했네요. 업종 상위 순으로는 삼성카드가 가장 많이 포인트 올랐고요. 다른 카드사는 떨어졌나 보네요. 다음 H&M, 페노션 등등 해운사. 다음 컴퓨터 주변 기기. 제가 아는 데는 뭐 없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도 조금 좋긴 한데요. 키오스크 화폐. 오늘 17전이나 올랐어요. 미국 USD 달러가 17전 올라서 1126전, 1126원에 마무리되었고요. 일본 엔화도, 유럽 유로화도, 중국 위안화도 전부 상승해서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긴 했지만 뭐 휘발유, 고급 휘발유 등등 유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떨어졌네요. 특히 오늘 콜금리, 금리가 역시 오른 게 보이네요. 특히 회사채가 좀 많이 올라야죠. 금리가 조금 국고채가 오르면 회사채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2월 26일자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암울하게 마감했지만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3000선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기도 왔겠지만 좀 똑똑한 개미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보다 기관은 매도를 생각보다 덜 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가서 그런지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다. 뭐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종목 순,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총 순으로 살펴본 뒤에, 그 다음 뭐 요즘 뭐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장을 좀 봐도 대부분 좀 유명한 주식 종목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지금 거래 상위 종목으로 떴죠. 잠깐 인버스 2 곱하기 짜리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이하 곱버스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곱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좀 정리를 하는가 싶었더니 바로 돌아섰죠. 26일자
2월 2021년 2월 26일 일자로 해서 외국인 기관은 아주 가관이네요. 가관. 역시 기관. 곱보스 매수를 정말 많이 했네요. 대단합니다. 레버리지를 완전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대로 탔네요. 기관들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 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다우지수도 그렇게 막 썩 나쁘지 않게 막 떨어지진 않았고 S&P도 그렇고요. 나스닥은 뭐 상승 0.64% 상승 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도 뭐 지금 하락이긴 한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골드도 하락세. 뭐 대략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개월 수익률 5% 찍었네요. 역시 떨어지긴 하겠지만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도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또한 외국인들 중립 따윈 없죠. 바로 매도 들어갔다가 바로 매수. 태세 전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꽤나 차익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기관들이 확실히 좀 빨랐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버스 매수로 코스피를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손실만을 그 인버스 관련 상품, ETF 상품을 그런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손실률 그 정도만 제가 매수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주식이 나오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네요. 그래도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적도 있구나. 그럼 이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 번 더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선불 레버리지는 당연히 마이너스겠고 레버리지는 인버스도 역시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이 정도면 이제 한 중간 정도? 그 정도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어제 좀 너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82,500원 종가 마무리 되긴 했는데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기관 매도세에 2,800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골드만에서 나갔고요. 전반적인 차트 흐름이 이게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정이란 게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고 하락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일반 보편적인 거긴 하잖아요. 네. 오를 때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낙폭 이 낙폭을 생각하면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급이 아닌가. 떨어지는 것도 오르는 것도 너무 좀 편차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특히 그리고 금리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 뭐 은행 쪽에서 어떻게 이제 올리더라도 몇 퍼센트 올릴지 아니면은 실물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얼어붙어 있다고 해서 동결로 뭐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금리 상승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좀 빼고 인버스에 진짜 원래 ETF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버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두 자리 단위로 해서 늘리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선물 공매도 이런 걸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좀 편하게 하락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게 ETF 인버스 상품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 코스닥은 당연히 팔았겠죠. 네. 우리 SK 하이닉스도 하락세였네요. 기아차는 이상하게 상승을 했네요. 네. 뭐 좋습니다. 영업이익 1조 삼성전자 기아차 대단하죠. 외국인 팔았지만 기관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났다는 거 역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8 8만 3천 선까지 올라갔나 보네요. 이렇게 낙폭이 좀 크다는 건 좀 이러한 음봉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양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오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전쟁이 치열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역시.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여서 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UBS 메릴린치 나갔고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판 건 아니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팔진 않았어요. 차트상으로 해서 이평선, 일봉 이평선 5일선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기본적인 단기 하락 조정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코덱스 200 외국인 역시 팔고 기관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로 생각을 하나 봅니다. 삼성 출판사만 엄청 올랐죠. 나스닥 상장설로 외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긴 하죠. 기관도 역시 좀 매수를 해놨네요. LG U 플러스도 떨어지고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디스플레이도 22,600원 종가 마감했네요. 한국전력 이거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이제 서서히 담아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네요. 티웨이 홀딩스, 금호, 기업은행 아직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현대차는 떨어졌네. 기아는 그래도 올랐는데 잠깐 한번 반등을 하긴 했었네요. 메릴린치 나갔고 외인 기관 둘 다 팔았고요. 현대는 그때 기관은 샀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아차가 좀 호실적 어떤 좀 긍정적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편차가 좀 크네요. 일봉 봤을 때 5일선으로 계속해서 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짜 약간 약보합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긴 하는데 추세가 지금 싹 좋지 않게 느껴져서 지금 금리 색안경을 끼고 다 봐야 되는 거여서 썩 좋지 않게 보이긴 하네요. 신한지주도 그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좀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KB도 그렇고요. LG전자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LG전자. 여기 어딜 가나 메릴 린치가 껴있네. 외인 기관 둘 다 팔았고요. 어, 이평선 그 받쳐주던 그 시점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 점이 깨지고 61선 안착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슬슬 또 조정을 받나 보네요. 제대로. 항공우주도 많이 떨어졌네요. 한국항공우주 CS증권 팔았고 기관들이 진짜 많이 팔았네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기관들 역할이 컸다. 영업이익도 잘 내고 순이익도 좋고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하네요. 근데 뭐 업무 업종 특성상 뭐 어디 당겨오거나 차관 같은 거 뭐 들여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국방이랑 연결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렇네요. 차트를 봤을 때 아직 그래도 추세가 살아는 있긴 하니까 불씨가 조금 살아있긴 하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어깨에 들어가서 상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탑 종목 살펴봤고요. 시총순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는 순으로요. 네이버 한번 살펴볼게요. CS 팔았고 외인 기관 둘 다 매도를 했고요. 액면 분할 카카오 액면 분할 한다면 호재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한다고 할 때도 일반적으로 호재일 가능성 무상은 뭐 무조건 안 좋고 거의 대부분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색안경이긴 한데 네이버 뭐 8,000원 떨어졌는데 아직도 흐름은 살아있네요. 예, 흐름은 살아있고요.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진짜 모든 게 다 비싸 보이는 게 이게 단점이네.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게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도 많이 팔렸나 보네요. 1.75% 떨어져서 72,8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 소식에 3,500원 올라서 48만 8천원 종가 마감되었네요. 메릴린치 나갔고 모건스탠 나갔고 외인 기관은 나갔는데 개인은 들어온다. 음, 근데 뭐
저도 조금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아, 이건 호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셀트리온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아까 봤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메릴린치 나가고 UBS 나가고 다이와 모건스탠리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많이 샀네요. 근데 개인이 좀 팔았나 본데요. 아니 뭐 잘했습니다. 잘 하시니까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거의 상투 느낌이 오긴 하죠. 그리고 금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도 비싸니까요. LG전자 4.87% 떨어져서 14만 6,500원 종가 마감되었고 메릴린치 나간 건 호재. 아까 이거 본 것 같고 SK텔레 NC 소프트가 이렇게 생 거는 뭐 전에 140만 원까지 그때 그 150만 원, 14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다. 와, 에이, 엄청 많이 팔았나 보네요. 외국인들 역시 단기 순이익 대단한 건데 이 정도면. 근데 비싸긴 비싸요. 그 약간 그 금리 영향 끼고 봤을 때 진짜 모든 게 금리로 귀결된다 진짜. 네, 그렇게 되네요. LG도 오늘 2.49% 하락했고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고 많이 했네요. 예.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 그리고 개인도 좀 팔긴 했나 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떨어졌네요. 메릴린치 나간 거면 다시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썩 내키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마블 비싸요. KT 엔진은 조금 더 담아둬도 좋을 것 같은데 8만 원대 초반 좀 8만 원 좀 안쪽으로부터 예. 7만 9천 원대 8만 원 좀 안쪽으로 해서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메릴린치 UBS SG 이건 어차피 보면은 한 8, 9, 10월 그때쯤 해서 많이 오르니까 이런 거. 이때 많이 오르긴 했는데 3년치 보면 1월달 이때 떨어졌네. 이건 그 떨어진 시기였으니까 1월달 12월달 하면 대략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T도 좀 상승세가 유지됐는데 그것도 떨어졌네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 빅히트 한번 볼까요? SG에서 들어왔는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계속 팔고 있다가 처음에 엄청 샀다가 나중에 엄청 팔았다가 다시 사고요. 이제 내일 그 다음 주, 예, 그 다음 주도 매수할 확률이 좀 높겠네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이거는 그때 초기 물량으로 매수를 뭐라고 계약을 해놨으니까요. IPO 공모로 해가지고 많이 있죠. 기관 같은 경우에 CJ제일제당도 40만 6,500원 종가 마감되었는데 이때 확 오르네. 확실히 좀 좋긴 해요. 네. 39만 3천 원 선까지도 떨어졌나 본데 4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네요. 그래도 음, 역시 개인들이 좀
개미 투자자들이 똑똑하게 잘 헤쳐나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대리 만족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오리온도 떨어지고 대한항공도 떨어지고 아휴, 동서 40만 3천원 종가 마감됐고 한진칼 6만 600원 4만 300원 6만 600원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인데 GS도 오늘 하락을 해버렸네요. 키움증권 역시 하락장에 밀려서 12만 9천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도전비주호는 오늘 반등을 해가지고 11만원을 찍었네요. NH투자증권 역시 증권도 역시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BJF 리테일도 하락을 했고 CJ도 역시 하락을 했는데 CJ 한번 볼까요? 외국인 기관 매도 역시 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 완전 약간 느낌이 떨어지는 칼날 같은 느낌이죠. 여긴 좀 안 건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뭔데 상한을 쳤을까요? 임상 이상왕. 아, 그렇구나. 효성도 떨어졌네. 농심도 6천원 하락해서 27만 5천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NHN도 300원 떨어져서 69,1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한전 KPS도 400원 떨어져서 26,850원. 이것도 한전 KPS는 좀 담아뒀습니다. 전기는 약간 지금 뭐 배터리 아니면 뭐 AI 등등 해서 전반적인 것과 연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전이나 한전 KPS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전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고요. 이건 좀 더 샀습니다. 한전 KPS. CGV도 떨어졌네요. 이거는 지금도 비싼 것 같아요. 하이마트는 반등해서 37,450원 종가 마감했고요. 오리온홀딩스도 떨어졌고 롯데제과도 떨어졌네요. 12만 4천원. 전반적으로 하락이 진짜 눈이 파란 게 마음이 아프네요. 삼양홀딩스 떨어지고 SPC 삼립 떨어지고 빙그레는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요. 58,200원 종가 마감했네요. 삼양사 54,800원. 삼양사 많이 떨어졌네. 이거 좀 담아놓고 있었는데 메릴린치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JP모건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이거 다음 주는 모르겠는데 BGF 5,500원. 외인 기관 동시에 다 팔고요. 강세가 좀 기치긴 했어요, 솔직히. 교촌 FMB는 역시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이 정도 살펴보면 다 본 것 같네요. 네. 코스닥도 많이 떨어져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다시 S&P에 다시 올라갔고요. 2%, 2포인트 올랐고요. 0.05. 다우도 좀 오를 것 같은 다우존스. 나스닥은 역시 올랐고요. 러셀은 조금 기다려봐야겠네요. 에어비앤비 10%나 올랐네. 뭐가 이길래 10%나 올랐죠? 니콜라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나 본데. 애플 123달러.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액티비티스, 액티비티 어떤 것들이 있나? 아까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오늘 조금 약세네. 게임스톱. 야, 게임스톱이 이렇게 100달러 다시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와. 게임스톱 한번 볼까요? 공매도와 맞서는 개미들. 약간 멋있긴 한데 돈에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어가지고 테슬라도 약세네요. 테슬라. AT&T도 많이 떨어졌고요. AMD 올랐네요. AMD 오르고 게임스톱이나 좀 볼까요? GM이 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와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 네. 수입도 안 좋은데. 근데 이건 뭐 코로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요. 진짜 독보적이다. 이랬던 게 4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0달러. 100달러를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진짜. 이때 예전에 이거 한번 주문했던 경험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죠. 네. 알면은 이렇게 안 있겠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건도 갖고 있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분들. 구경 잘했습니다. 예, 해서 오늘 2월 26일 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